옛날 옛적 프랑스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매주 시장이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갖가지 신선한 채소와 음식을 사기 위해 들렀습니다. 그 시장의 한 모퉁이에는 아주 특별한 상추가 자라는 밭이 있었습니다. 이 상추는 보통 상추보다 훨씬 푸르고 크기도 커서 마을 사람들은 그 상추를 작은 상추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작은 상추라는 이름이었지만 그 상추는 마을의 보물과도 같았죠. 작은 상추는 시장에 나올 때마다 구경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하여 특별한 야채와 신기한 향신료들을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작은 상추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추는 점점 쓸쓸해졌고 다시금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에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상추는 밭을 떠나기 전에 농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멀리 떠나 세상의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농부는 약간 아쉬워하면서도 작은 상추의 용기를 응원해주며 모험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란다. 언제든 다시 돌아오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험을 떠난 작은 상추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지나 여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상추는 샹송이 흘러나오는 자그마한 카페에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행 이야기를 하며 상추에게 그들의 나라에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이야기해 주었고 그 순간 작은 상추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세계 각국의 재료와 함께 어떻게 요리될 수 있는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한 작은 상추는 각 나라의 요리사들을 찾아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를 배워 샐러드로 요리하는 법을, 그리스에서는 페타 치즈와 엮어 고소한 맛을 내는 법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섬세하게 썰어 샤브샤브로 함께 즐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상추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더 큰 모험과 적응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복귀한 작은 상추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서 각국의 맛있는 레시피를 프랑스의 전통 요리와 접목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멋진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작은 상추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작은 상추가 가져온 요리의 다양성을 즐기며 마을에 또 다른 보물이 되어줬다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추는 이제 단순한 채소가 아닌 용기와 모험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가진 그 자체로 전설이 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는 뱅상이라는 젊은 포도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뱅상은 어린 시절부터 포도 농사를 짓는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했지만 불행히도 그의 포도밭은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뱅상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뱅상은 달빛 아래 홀로 포도밭을 거닐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고 빛나는 포도송이였습니다.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이 포도송이에 놀란 뱅상은 그 포도를 따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포도송이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뱅상. 나는 이 포도밭을 지켜주고 있는 포도요정 라미유야. 너의 선한 마음과 노력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기에 이제 너에게 도움을 주려 해. 라고 요정이 말했습니다. 뱅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요정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행운에 감사했습니다. 라미유 요정은 특별한 마법의 포도 씨앗을 뱅상에게 건네주며 그 씨앗을 밭에 심으면 포도밭이 다시 건강하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뱅상은 요정이 주었던 씨앗을 포도밭 중심에 심고 소중히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라나 하나의 거대한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서부터 뻗어나간 덩굴들은 포도밭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 뱅상의 포도밭은 다시 푸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포도밭이 다시 살아나자 뱅상은 열심히 수확하여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 그의 와인은 프랑스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뱅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과요정들과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마법의 포도밭과 이야기들은 대대로 전해지며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뱅상과 라미유 요정 덕분에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법과 기적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해내리며 포도 농부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옛날 가을의 황금색 추억 속에 자리 잡은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숲은 무수한 신비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이들이 전설처럼 여겼지만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숲의 중심에는 커다란 호수와 하늘에 닿을 듯한 고목나무가 있어서 멀리서도 그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숲의 변두리에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소녀 루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항상 모험심이 강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며 언제나 그곳에 대한 탐험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숲속에서 잃어버린 왕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왕국은 한때 번영에 쓴 악악력한 주문에 걸려 숨어버렸고 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진정한 용기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그때부터 왕국을 찾아 왕국에 걸린 주문을 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가을날 아침, 루이즈는 모험을 떠나기 위해 수확한 과일과 따뜻한 담요를 작은 배낭에 챙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사람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했습니다. 루이즈, 그곳은 매우 위험하단다. 친구들이 말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난 그곳이 위험하진 않을 거라고 믿어. 내 진정한 의지도 충분히 강하니까. 숲으로 들어선 그녀는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속에서 춤을 추는 나무들, 다양한 색채로 물든 꽃, 발 앞을 가로막는 부드러운 이끼들을 지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숲의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속삭임 소리가 루이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용감한 소녀여, 너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왔구나. 놀라며 주변을 살핀 루이즈는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 위로 작은 요정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즈에게 호수 중앙에 고목나무가 숨겨진 왕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무가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단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즈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요정들은 그녀의 용기와 순수함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숲의 중심에 이르렀을 때 루이즈는 거대한 고목의 앞에 섰고 나무는 그녀를 인식하듯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루이즈의 마음속에서 깊은 용기가 샘솟았고 그 용기는 나무와 흡수되어 하나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루이즈 앞에는 그녀가 찾던 잊혀진 왕국의 찬란한 성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문을 열고 들어서자 루이즈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빛 속에서 마법에 걸렸던 왕국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그녀는 왕국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는 전설 속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국은 더 이상 전설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다시 그토록 아끼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루이즈의 모험은 그녀 혼자만의 탐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용기와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었고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루이즈는 새로운 꿈과 모험을 찾아 나아갔고 마법의 숲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찬란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루아르 강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농사와 도자기, 공예로 유명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꽃에 대한 전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루아르 강 깊은 곳에 신기한 아름다움과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마법의 꽃이 피어 있다고 했다. 이 꽃을 찾아내면 마을에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어느 날 마을에 젊고 용감한 청년인 피에르가 있었다. 그는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다. 피에르는 마법의 꽃 전설을 듣고 마음이 설레며 그 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짐을 꾸려 강가로 나섰다. 그가 가진 것은 간단한 지도와 오래된 신발, 그리고 마법의 꽃에 대한 굳은 의지뿐이었다. 피에르는 강을 따라 걸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빽빽한 숲풀을 통과해야 했고 때로는 날씨가 험악해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잠시 쉴 때 그는 길가에 앉아있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피에르의 좋은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었다.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는 말아라. 내 마음속 소리를 잘 듣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피에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계속해서 모험을 이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열어놨다. 어느 날 저물어 갈 즈음 그는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강물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법의 꽃이었다. 꽃의 아름다움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것은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강물 속으로 들어가 꽃을 다가가서 손에 쥐었다. 마법의 꽃을 손에 든 순간 피에르는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머니의 조언이 떠올랐고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적 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임을 깨달았다. 마법의 꽃은 마을에 돌아가자 흩뿌려져 온 마을의 땅에서 피어났다. 그 후로 마을은 전설처럼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전설대로 꽃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피에르는 마을에 현자로 존경받으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다. 어린아이들은 피에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에 대한 열망과 탐구심을 키우며 자라났다.